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름이 제라, XREA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자, 시작부터 질문이 좀 세죠?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을 더 많이 주는 코인?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보통은 가격이 올라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라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제라가 내세우는 가장 독특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건지 궁금하시죠?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도대체 이 제라라는 게 뭔지 그 정체부터 알아봐야겠죠? 프로젝트 측에서는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네, 자료를 보니까요. 쟤는 일단 바이낸스의 BNB 체인 위에서 만들어진 이른바 다오 코인이라고 합니다. 다오, 그러니까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죠. 어떤 중앙 운영 주체가 딱 있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가 다 같이 운영 방향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실생활에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목표로 설계됐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코인의 경제 구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크노믹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총 거래량이 3,100만 개로 딱 고정되어 있다고 해요. 더 찍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미 10%에 해당하는 310만 개는 소각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앞으로 더 태워서 최종적으로는 2,100만 개만 남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아마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귀가 솔깃해지는 부분일 겁니다. 아까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기억나시죠?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이 늘어난다. 바로 그 스마트 에어드랍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한번 보시죠. 와, 이 표를 보니까 원리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진짜 딱 시소 같아요, 시소. 그죠? 한쪽에 코인 가격이 있고 다른 한쪽에 우리가 받는 보상 코인 개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 가격이 위로 쭉 올라가면 반대쪽에 있는 보상 개수는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가격이 푹 꺼지면 오히려 받는 코인 개수가 위로 쑥 올라가는 거죠. 정말 완벽하게 반대로 움직이는 구조예요. 그럼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프로젝트 쪽에서는 이 시스템의 목표가 바로 가격 하락의 위험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설사 코인 가격이 막 떨어져도 그만큼 매일 받는 코인 개수가 늘어나니까 그걸로 손실을 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길게 보고 버티면 결국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게 된다. 이게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핵심 논리인 겁니다. 자, 이렇게 독특한 보상 시스템도 있는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제라가 다른 코인들과 우리는 다르다 라고 외치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바로 이거, 진짜 쓸 수 있는 코인이다 라는 실생활 유용성에 대한 주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요, 제라를 갖게 되면 그냥 바로 온갖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 오프라인 쇼핑은 기본이고요. 비자나 마스터카드처럼 전 세계에서 결제도 되고 해외 송금도 되고 심지어 이걸로 비행기표나 호텔 예약까지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600개가 넘는 게임 플랫폼도 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뭐 거의 맞는 코인이라고 주장하는 셈이죠. 특히 쇼핑 쪽 파트너들을 보면 이름들이 정말 쟁쟁합니다.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쿠팡, 아마존, 편의점 GS25, 중국의 타오바오, 미국의 월마트까지 이런 대기업들이 이미 제라 생태계 안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결제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해외 나갈 게 꼭 필요한 비자, 마스터카드는 물론이고요. 온라인 결제의 양대 산맥이죠. 페이팔이랑 알리페이까지 이런 곳들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시스템도 독특하고 사용처도 엄청나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내 돈은 안전한가? 이걸 어떻게 믿지? 당연한 질문입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뢰를 주려고 하는지 보안에 대한 주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안에 대한 주장의 핵심은 바로 핑크세일이라는 곳입니다. 원래 이 핑크세일은요, 새로운 코인 프로젝트들이 초기에 자금을 모을 때 쓰는 뭐랄까 펀딩 플랫폼 같은 곳으로 유명해요. 근데 제라 쪽 설명은 좀 다릅니다. 이 핑크세일을 그냥 펀딩 플랫폼이 아니라 독립적인 제3자, 일종의 블록체인 은행처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의 돈이 제라 재단 지갑으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이 핑크세일에 안전하게 맡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단이 마음대로 돈을 빼가거나 할 수 없다. 이 점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딱 숫자를 하나 보여줍니다. 바로 99.7%.
이게 뭐냐면요. 방금 말한 그 핑크 세일에 묶여있는 물량, 그리고 이미 소각돼서 없어진 물량, 또 유동성 풀에 묶인 물량,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비율이라고 해요. 이걸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물량은 고작 0.3%밖에 안 된다. 이런 설명인 거죠. 물론 자기들 말만 하는 건 아니고요. 객관적인 근거라고 하면서 여러 외부기관 평가를 쫙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AVAI라는 보안분석 업체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위험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왔다. 또 유명한 보안 감사 업체죠. 썰틱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코인마켓캡의 보안 체크 20개를 다 통과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 재무부에서 금융서비스 사업자 라이센스, 그러니까 MSB 라이센스까지 땄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우리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가 그리고 있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투자자들한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보여주는 미래 계획, 공식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드맵을 보면 계획이 꽤 구체적이에요. 당장 내후년인 2026년에는 모바일 앱을 내고 유럽 시장에 진출하겠다. 2027년에는 아예 자체적으로 디파이 은행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착착 진행이 되다가 가장 중요한 날이 나옵니다. 바로 2029년 1월 10일. 바로 이날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독특한 보상 시스템, 즉 스테이킹이랑 에어드랍이 전부 끝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이낸스 같은 아주 큰 대형 거래소에 상장해서 거기서 자유롭게 거래되게 만드는 게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라 프로젝트 측에서 내놓은 이야기의 핵심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괜찮다는 아주 독특한 보상 시스템부터 이미 쿠팡, 아마존, 비자카드까지 다 쓸 수 있다는 거대한 생태계 이야기까지 정말 솔깃하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것이 이전에 없던 정말 혁신적인 암호화폐 모델의 등장일까요? 아니면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아주 잘 짜인 매력적인 하나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신중한 판단에 달려 있을 겁니다.